베르너는 정말 많이 놓치거든요. 그렇죠. 근데 네. 그 많이 놓치는 게 기회를 정말 많이 포착해내요. 움직임이 좋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다 잘해요. 그러니까 히샬리송보다 훨씬 더 기회를 많이 만들어내요. 아하, 네. 득점 기회를. 거기서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속을 터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과는 스타일적으로는 잘 맞아요. 그쵸. 네. 예, 좀 이제 근데 많이 놓쳐서 네. 이렇게 만드는 경우들이 많을 겁니다. 토트넘에 베르너 선수가 올 가능성이 지금 높게 점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건 정말 높은 거죠. 네. 일단 히어리고까지 로마노가 뛰었고요. 네. 오피셜만 남은 상황이죠. 네. 네,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그러니까 뭐 베르너 같은 경우는 현재 뭐 팀에서 아예 거의 못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번 시즌에는. 그러니까 오펜다가 영입되면서 완전히 밀린 거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지난 시즌까지는 그래도 팀에서 주전으로 뛰고 있었는데 오펜다가 비슷한 유형인데 베르너보다 결정력도 훨씬 좋고 심지어 버티는 힘도 좋고 네. 그래서 완전히 밀려나게 되면서 그러니까 베르너도 이제 팀을 떠나고 싶어하는 상태라고 할 수 있죠. 네. 이런 가운데 토트넘이 임대로 베르너를 데려오려고 하고 있고 완전 영입 옵션을 추가를 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네. 그러니까 의무가 아닌 그냥 선택적 음흠. 영입 옵션을 넣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렇군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포스테코글루 감독님이 직접 설득을 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좀 전술적인 면에서 포스테코글루 감독님이 베르너를 좋아할 만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베르너도 지금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축구가 내 스타일에 너무 맞다 오, 라고 알려져 있죠. 네. 그렇게 해서 원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베르너의 스타일이 가장 잘했을 때가 베르너가 네. 나겔스만의 라이프치히예요. 근데 나겔스만의 라이프치히가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축구와 유사점이 많습니다. 네. 뭐 수비 라인 높고 뒷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플레이 좋아하고 네. 공간을 만들어낸 다음에 크로스 위주가 아니라 컷백 위주. 네, 땅볼 이제 크로스 위주로 이제 경기를 하는 네.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네. 거기서 이제 베르너가 잘하다 보니까 이제 뭐 라이프치히에서 지금 베르너가 상황이 그렇게 안 좋거든요. 이게 첼시에서 부진한 활약 이후에 지난 시즌 라이프치히에 가서 나름 그래도 좀 준수했다 싶었는데 이번 네. 시즌은 완전히 밀렸어요. 네. 완전히 백업 자원이고 경기에 못 나오는데 베르너 입장에서도 당장 올 해에 유로가 있잖아요. 네. 거기 나가려면 경기를 좀 소화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본인이 맞는 축구에 또 팀을 찾아야 되니까 토트넘 딱 적합한 팀이다. 어허. 그리고 포스테코글루 감독 토트넘 입장에서도 당연히 지금 공격진이 좀 부족한 상황. 네. 네. 손흥민 선수도 이제 아시안컵으로 간 상황에서 빠른 침투형 공격수. 네. 요 딱 스타일이 베르너거든요. 음흠. 그래서 한 번쯤은 이제 임대로 데려와서 네. 토트넘도 한번 시도해 볼 만한 임대. 네. 베르너도 한번 임대로 도전해 볼 만한 이적. 네. 서로 다 이제 지금 좋은 이적이 아닐까.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그러니까 만약에 레비가 돈을 쓸 수 있다면야 그러면은 베르너보다 더 좋은 공격수를 영입하는 게 낫죠. 그쵸. 근데 이제 그러지 않으려고 하는 건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임대로 일단 수비수에도 돈을 써야 되잖아요.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항상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름에도 얘기를 했었고 이번 겨울 이적 시장 앞두고도 얘기했어요. 나에게 있어서 1순위는 센터백이다. 네. 센터백에 돈을 써야 되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것도 뭐 드라구신도 조금 지금 협상이 길어지고 있죠. 네. 생각보다는. 네. 물론 뭐 지금 굉장히 잘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지만은 3천만 유로는 최소 지불을 해야 될 걸로 보이다 보니까 그러면은 이제 공격수는 조금은 임대로 일단은 채우는 형태로 가겠다는 거죠. 그리고 네. 임대로 데려오는 선수 중에서는 그래도 베르너 정도면 그럼요. 예, 나쁘진 괜찮다.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제 라이프치히에서 이번 시즌 베르너의 기록들인데 네. 이 기록들을 한번 살펴주시죠. 아, 기록만 봤을 때는 사실 이번 시즌 기록이면은 걱정- 네. 이번 시즌은 그냥 네. 그쵸. 벤치 멤버라 가지고 네. 경기에도 많이 못 나왔어요. 네. 그래서 아마 지난 시즌 정도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네. 그러니까 이게 그냥 기록만 보면 히트맵을 보시면 네. 왼쪽 측면에서 안쪽으로 들어오는 손흥민 선수랑 되게 비슷한 그 활동 반경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잘못 생각하면 손흥민 선수랑 비슷하구나. 왼쪽에서 뛰는 선수구나 라고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네. 근데 베르너는 중앙에서 뛰는 선수입니다. 네. 베르너가 애초에 측면에서 뛰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하고요. 베르너는 공간 침투에 아주 자신감도 있고 네. 그런 플레이를 하고 싶어하는 선수예요. 그래서 특히나 최근 토트넘이 손흥민 선수가 측면에 나왔을 때 그냥 아예 끝에서 터치라인을 밟으면서 막 경기를 하잖아요. 네. 그 위치에 베르너가 가면 아마 절대 손흥민 선수 같은 플레이를 못하지 않을까. 네. 그래서 뭐 손흥민 선수가 없을 때는
그 자리에 히샬리송 두고 음. 베르너가 조금 더 중앙으로 들어가서 오히려 그 히샬리송이 측면에서 만들어주는 공간으로 뛰어 들어가는 그런 역할. 그 역할에 베르너가 적합하다. 네.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만약에 돌아왔어도 제 생각에는 손흥민 왼쪽, 네. 베르너가 중앙이 더 적합하다라는 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사실 베르너의 큰 문제점이라고 꼽혔던 게 찬스를 많이 놓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문제점이 지금 토트넘 공격진에서 보이는 문제점 중에 하나잖아요. 찬스가 있어도 그래서 놓치니까 손흥민 네. 선수를 제외하고 다른 선수들이 예. 베르너가 토트넘에 온다면 그 문제점을 해결해야 발전이 있을 텐데 그게 해결이 될까요? 그런데 베르너가 그건 있어요. 히샬리송보다는 똑똑해요. 아,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면요. 네네. 베르너는 정말 많이 놓치거든요. 그렇죠. 근데 네. 그 많이 놓치는 게 기회를 정말 많이 포착해내요. 아, 움직임이 좋기 때문에. 그 전까진 다 잘해요. 예, 그 전까지 아, 잘하는데 이해가 되네요, 그러니까 확실히. 히샬리송보다 훨씬 더 기회를 많이 만들어내요. 아하, 네. 득점 기회를. 거기서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속을 터지게 만들어요. 아. 베르너는 약간 그런 유형이에요. 그러니까 기회를 많이 잡는 선수인 거네요. 어쨌든. 네. 그러니까 히샬리송이 근데 최근에는 득점을 좀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죠. 히샬리송보다 득점력을 약간 내리고 네. 그리고 히샬리송보다 전체적인 이제 뭐 오프 더 볼 플레이, 지능적인 플레이는 높이면 그리고 베르너다. 압박도 더 잘하긴 해요. 베르너가 압박도 더 잘하죠. 영리하게 해요. 그러니까 네. 히샬리송은 압박을 열심히 하는데 영리하지 못하거든요. 네. 그래서 좀 무의미한 압박일 때가 많아요. 근데 베르너는 압박 정말 타이밍도 정말 좋고요. 네. 정말 맞아요. 압박은 네. 잘해요. 그래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과는 스타일적으로는 잘 맞아요. 어허, 그쵸? 네. 예. 좀 이제 근데 많이 놓쳐서 네. 이렇게 만드는 경우들이 많을 겁니다. 근데 오히려 네. 기회를 정말 잘 잡는데 정말 많이 놓치면 더 아쉬울 것 같아요. 그렇죠. 보는 그러니까 입장에서. 그 첼시 시절에도 네. 그 스페셜이 한 10분이 넘어요. 베르너가 골대 바로 앞에서 놓치는 그 스페셜이 10분이 넘을 정도로 그 정도의 이제 결정력을 가지고 있고 이 선수가 이제 손흥민 선수가 가장 인정받는 능력이 골 기대값, 네. XG 값보다 득점을 많이 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플러스잖아요. 매 시즌마다. 베르너는 본인의 커리어에서 플러스가 됐던 시즌이 딱 한 시즌. 그 라이프치히에서 28골 리그에서 넣었던 네. 딱 그 시즌 한 번이 플러스고 나머지는 다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이 선수가 득점력은 원래 안 좋은 선수다. 근데 아하. 이제 베르너가 의외로 패스, 그러니까 동료한테 밀어주는 것도 곧잘해요. 네. 그래서 이 선수가 그러니까 뭐 단일 시즌 7, 8개의 도움을 그러니까 꾸준하게 나올 때는 하는 선수긴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도움이 될 수는 있다라고 할 수 있죠. 네. 그 적어주셨네요. 누네스. 아, 누네스. 토트넘 오면 그러네. 토트넘의 누네스다라고 네. 생각하시면 돼요. 높이가 없는 누네스. 약간 좀 작은 예. 대신에 이제 조금 더 약간 땅땅한 네. 네. 그런 스타일의 누네스다. 그러면 이제 베르너가 토트넘에 합류하면 토트넘에 어느 정도의 좀 도움이 될 것 같은지 점수를 한번 매겨주세요. 100점 만점에. 저는 이 영입이 100점 만점 몇 점인지. 임대로 데려올 수 있으면 사실 토트넘이 지금 겨울 이적 시장에 데려올 수 있는 선수들 중에서는 그래도 한 8, 90점 되는 선수다. 오, 꽤 괜찮은. 그럼요. 겨울 이적 시장에 이 정도 선수 데려오기가 일단은 힘들고 네. 그리고 스타일에 맞아요. 네, 스타일에 맞기 때문에 그러니까 베르너가 놓치는 것도 많겠지만 오히려 손흥민 선수 갔을 때는 손흥민 선수에게 공간을 만들어주는 장면도 많을 거다. 네. 손흥민 선수에게 이제 득이 되는 장면들이 아마 히샬리송보다 조금 더 많을 것 같아서 그래도 좋은 편이다. 네. 우리 부버즈님도 점수 한번 매겨주시죠. 저는요? 네. 그냥 돈 주고 영입해라. 임대로는 베르너가 최상급은 그쵸. 맞긴 한데. 임대로는. 네, 레비야 그냥 돈 주고 영입해라. 더 좀 하이클래스의 선수를. 답답할 거다 좀. 어허, 네. 알겠습니다. 그럼 뭐 이제 후반기가 이제 시작이 될 테니까 네. 뭐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요.